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안 맞아지는, 현실과 안 맞아지는 게 많은데, 특히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굉장히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드론, 자율차, AI, 인공지능, 뭐 또 로봇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새로운 기술이고 새로운 서비스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서는 예측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규제 법령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현행 법률이 그걸 막고 있는 것도 없애줘야 되고, 또 뭐 인증 기준이라든가 뭐 이렇게 안전 기준 같은 게 없어가지고 기업들이 로봇이나 이런 걸 생산하고 싶어도 어떤 기준에 따라 생산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신산업 규제 혁신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와 또 세계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앞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파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야에 어떤 규제가 지금 기업들을 애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접수를 하고 또 발굴을 하고 한 다음에 이거를 저희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 전문가 120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5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논의를 하고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한 과제들은 그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수용을 할 수 없는지 보고, 또 그래도 안 되면 저희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회의를 개최를 해서 이것들을 이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업들 협회로부터 61건의 건의과제를 접수받거나 발굴했고, 그 중에서 저희가 부처 협의 또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논의 또 국조실의 조정을 통해서 33건을 이번에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야간 비행을 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특별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특별 비행 승인을 받기 위한 조건이 법령에 나와 있는데 적외선 카메라 하나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적외선 카메라 같은 걸 대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너무 딱 이렇게 적외선 카메라 하나만 언급을 하고 있어서 최신 장비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좀 더 규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바꾸고, 그 다음에 항공안전기술원이라고 국토부 산하에서 실제로 이 장비가 드론 야간 비행을 하는데 충분하게 안전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지 이거를 보고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함으로써 계속 더 좋은 장비, 더 저렴하고 더 최신식 장비가 나오더라도 기업들이 또 드론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이번에 개선을 하였습니다. 의료기기라고 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뭐 심전도나 뭐 MRI처럼 보이는 어떤 하드웨어 의료기기를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 의료기기를 실제로 운영하고 컨트롤하는 것들, 혹은 인공지능으로 영상을 판독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일어나거든요. 그 소프트웨어로 사람의 건강, 질병, 뭐 질병의 치료 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제로 그 질병을 치료하거나 이런 영역까지 들어가려고 한다고 하면 이거는 식약처 영역이에요. 임상시험을 일반적인 의료기기나 약처럼 수행하게 되고, 그거에 맞춰서 식약처가 이제 허가를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가 처방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까지 이제 수반이 되게 됩니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의료기기들을 할 때 이제 적용되는 소프트웨어인데, 이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굉장히 그 보수 유지라든가 뭐 보안 패치라든가 이런 게 업데이트가 빈번합니다. 근데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도 의료기기의 일종이니까 그러면은 그 변경 허가를 그런 경우 빼고는 다 받아야 되는데,
이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게 이제 뭐 평균 한 42일 정도 걸리고 또 뭐 비용도 한 100만 원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애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히 그 반대의 네거티브 시스템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중대한 변경 사항만 그 규정에 담고 그 나머지는 다 자율로 업체가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바꾼다든가 이런 경우에만 변경 허가를 받고 나머지는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함으로써 기업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정부에서 좋은 취지로 그런 규제의 어떤 틀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이제 각각의 어떤 회사들이 받아들이고 현장에 적용하는 데까지는 충분히 어떤 설명과 공감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네거티브 규제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고 그게 뭐 초기에 뭐 몇몇 업체가 좀 물을 흐리듯이 악용을 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혹시라도 등장하지 않도록 그 나름의 어떤 컨센서스를 잡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규제와 규제 사이의 어떤 행간의 영역들이 좀 잘 정립되는 게 필요한 이제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치료기기라고 하는 영역에서 이제 불면증 디지털 치료기기로 우리나라에서 거의 첫 번째 임상시험을 이제 진행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시점이고요. 실제로 그런 제품들이 현실에 등장했을 때 그리고 현장에서 쓰일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혹은 현장에서 그 방법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되는 그 숙제들이 조금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조금 더 진흥하고 이런 부분을 밀어주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진흥책들을 좀 필요로 하는 시점이다 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규제 측면에서 가장 요청드리고 지켜야 되는 선이라고 얘기하는 건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합리적인 규제 환경을 미국이나 유럽이나 규제를 좀 선도하는 국가들의 규제들을 살펴서 적절한 수준의 어떤 규제 발을 맞춰 놓으면 우리나라 회사들이 이 안에서 충분히 그 모의고사를 치르고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을 것이다. 고민하고 어떤 그 산출물들을 만들어낼 때 국내에서만 국한시켜서 이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영문 버전도 같이 만들어서 이제 국제 협회나 국제 어떤 학회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전파시키고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야 우리나라 규제가 우리나라에 갇히지 않고 규제 국격을 높이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규제라는 것이 정부가 시장의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그런 정책인데 그게 시기에 따라서 계속 이제 맞지 않아지기도 하고 또 이제 특히 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순식간에 낡은 규제로 전락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특히 이 기존 업계라든가 신산업 업계 그리고 또 소비자, 국민인 소비자 이해관계가 또 충돌될 때도 있기 때문에 또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